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서서울예술교육센터 매니저를 맡고 있는 강득주라고 합니다. 오늘 원래 현장에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이렇게 만나 뵙고 현장에서 이렇게 질문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분야에서 예비 예술가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그런 좀 강연을 좀 저는 부탁을 받아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실무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술 교육 분야의 현황이라든지 또 예술가들의 또 예술 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망은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찾는 문화기획자 강득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식어까지 붙여가면서 제 소개를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재단에서 근무한 지 올해로 12년 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문화기획자를 꿈꿔왔던 것은 아니었고요. 저도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실 예비 예술가 분들처럼 저도 미술을 전공을 했고, 대학을 다닐 때 내가 예술가인가 혹은 공예가인가 아니면 디자이너인가, 이런 제 개인적인 또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다니면서 계속 저는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계속 키웠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이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그런 좀 목표를 가지고 계속 사회에서 이제 제 꿈을 찾아서 계속 이렇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또 사회에 나와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 현실은 좀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많았고 경험해야 될 부분들도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현실 속에서 어쨌든 계속 부딪히면서 저는 좀 결국은 좀 제 꿈을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포기는 했지만 어쨌든 저는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 공간을 기획하는 그런 이제 또 일을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또 그런 경험들이 또 계기가 되어서 저는 이제 서울문화재단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예술가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 뵙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이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과 그 사람과의 또 관계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적극적인 관심에서 이제 적극적인 관심과 소통에서 시작한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또 가치관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또 열심히 또 일을 하다 보니 저는 국내 최초로 장애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과 또 어린이 청소년 예술교육센터를 또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 더 다른 관점과 시각으로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소통하는 그런 좀 마인드를 가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예술 분야에서도 좀 다양한 좀 새로운 독창적인 여러분들만의 그런 좀 예술 분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술가로서 지금 여러분들의 그런 창작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고민을 가지고 계실 텐데, 오늘 또 제가 예술교육 분야에서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또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지 그런 좀 얘기들을 많이 좀 이렇게 현장에서 겪은 경험과 실무들 위주로 많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 사업의 또 가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그 예술교육 분야에서 예술가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활동 현황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교육 분야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짚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좀 서울문화재단이라는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서울문화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그런 문화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창작 활동을 통해서 또 많은 시민들이 또 전시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축제라든지 그런 또 문화 사업들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또 예술 교육 사업도 꽤 오래 계속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예술 교육 사업도 17년 차가 되었는데요. 예술교육 사업에서 저희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예술교육 사업에서는 저희는 지성, 감성, 인성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예술교육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또 배우고 성장하면서 자신의 삶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술교육 사업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그런 좀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르치는 예술에서 경험하는 예술로. 그래서 이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주로 많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우리가 예술 교육의 대상이라고 하면 대부분 뭐 미술이나 음악 분야에서 이렇게 그런 기능적인 숙련을 요하는 그런 이제 교육을 받던 분들이 대부분의 이제 예술 교육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예술 교육이라는 게 예술의 그런 기능적인 부분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들의 그런 창작 활동이나 예술 작품을 통해 가지고 이 교육의 피교육자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술적인 경험을 통해서 일상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좀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의 이제 사업 대상이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제 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어린이 청소년으로 저희가 언급을 했는데요. 그래서 예술가들의 그런 예술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좀 자신만의 그런 세계를 창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술가처럼 또 상상하고 창작하는 그런 미적 체험을 통해 가지고 경쟁하지 않고 또 실패 없는 그런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과 일상이 만나는 창조적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어 가지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술교육 분야에서 예술가들이 이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시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술 창작 작업이라는 게 결국 주변의 삶과 주변의 현상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수업을 저희가 같이 이렇게 구성할 때 보면은 주변 현상에 대한 자기들만의 어떤 반응이나 방식들이 있는데 그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게 기본적으로 예술 수업의 그 설계 과정이에요. 근데 그런 그 설계 과정이랑 예술가의 창작 과정이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이게 서로 이렇게 시너지가 나고 재미가 있는 거죠. 예술이란 거는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관객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거는 결국 사실 되게 먼 미래를 위한 일인 것 같아요. 예술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미적 체험과 경험을 공유하는 거는 이게 되게 전체 숲을 좀 되게 풍성하게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분명히 되게 보람도 있고 성취도 있고 그런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상의 순간들이 아이들에게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그러한 시선으로, 특별한 시선으로 한 번쯤은 더 바라보게 되면서 그 순간 선생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이렇게 춤으로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순간 오랫동안 제가 춤을 추어왔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희들이 경험한 것이 통했구나. TA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드는 생각을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게끔, 다르게 바라보게끔 해주는 그런 이끄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예술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답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뭔가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무엇에 익숙하고 무엇에 조금 자신이 없는지를 발견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술 수업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그 초등학생이라는 그 시기는 감각적으로 가장 많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온몸으로 세상과 만나게 되는 시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감각적이고 다양한 풍부한 경험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자기 삶을 계획하는데 중요한 기둥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TA로 오랜 경험을 쌓고 있는 예술가들의 인터뷰를 보셨는데요. 이 TA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인지 좀 감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인터뷰 중에도 언급이 됐지만 굉장히 좀 그 중요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 중에 그 아이들이 드는 생각을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 바라보게끔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TA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TA들의 역할과 또 학교, 그리고 학교 안에서 아이들에게 왜 통합예술이 이렇게 필요한 건지, 그런 통합예술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영상에서 많이 지금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라는 이 시기에 왜 예술교육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시기의 또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TA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또 역량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TA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을 이렇게 요구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술적 전문성과 교육적 가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술 분야의 일반 이해와 인문학적 가치를 성찰하고 실천하는 사람, 예술의 교육적 가치를 타인이 체험할 수 있도록 실천적 전달 능력을 갖춘 사람. 이렇게 좀 길게 적긴 했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술 활동의 전문성을 충분히 그렇게 예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예술적 활동 안에서 이게 또 교육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또 찾아내고 또 그걸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분들을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TA가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핵심 역량이 필요한지 또 5가지로 좀 정리가 되는데요.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자기 예술 장르의 그런 전문성과, 그리고 미적 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학습 경험과, 그걸 또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이해 능력, 그리고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석과 삶과 인간에 대한 관심과 이해력, 그리고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획 능력,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이제 수행 과정에서 본인이 또 깨닫고 성찰하는 것들을 또 통해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핵심 역량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TA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재단에서는 총 148명의 예술가들이 TA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술로 플러스라는 사업에서 청소년 TA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분들이 총 94명으로 제일 많고요. 그리고 예술로 플러스라는 사업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이랑 만나는 또 어린이 TA가 총 48명,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서울예술교육센터의 랩 TA로 또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총 7명, 이렇게 총 148명의 예술가들이
선정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설명을 드리면 크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예술교육 TA와 또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랩 TA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학교로 직접 이렇게 찾아가는 어린이 TA 또 청소년 TA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예술가가 있는 공간으로 직접 또 찾아오는 저희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같은 랩 TA 이렇게 두 개의 분야에서 이렇게 예술가들이 TA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지만 이 각 분야마다 가지고 있는 또 장점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TA 같은 경우 가장 큰 특징은 어쨌든 예술가들이 학교로 아이들을 만나러 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학교의 정규 교과 과정하고 연계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규 교과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런 뭐 국어나 수학 이런 그런 과정들이 예술가들이 그런 창작과 연계가 돼서 굉장히 전혀 좀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2명 이상의 이렇게 그 팀으로 이렇게 팀 티칭 위주로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울의 랩 TA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교 교과하고 연계되기보다는 공간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창작 활동과 이렇게 많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예술 작업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팀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예술가 개인이 이제 직접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과 조금 내용의 구성적인 측면도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예술가분들의 그런 좀 성향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선택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해서 학교 어린이 청소년 TA로 활동하시는 예술가분들이 또 서서울예술교육센터로 또 랩 TA 활동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랩 TA 활동을 하시다가 어린이 청소년 TA로 또 활동을 또 옮겨가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예술 교육가로서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이제 이런 이제 활동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서 또 활동을 할지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린이 TA 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동안 더 나은 교육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기존 교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이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싶었는데 예술로 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보통 어린이들은 초등학생 때의 창의력이나 상상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보내거든요. 그 시기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흥미로운 방법의 교육 방식을 TF팀을 구성해서 연구하고 직접 교환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학교에서 과목과 예술이 서로 만나게 한 거죠.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연극이나 무용, 미술처럼 서로 다른 예술 장르를 결합한 정규교과 수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예술을 접목해보려고 했다면 무언가를 만들어보게 한다거나 그려보게 한다거나 그 정도였을 거예요. 반면에 다른 분야의 예술교사 두 분이 함께하는 새로운 방식의 통합교육은 확실히 기존의 교육과는 차별점이 있었어요. 상황극과 음악을 접목하기도 하고 무용으로 수학을 이해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아이들의 표정만 봐도 달라진 게 느껴져요.
예술로 소통하는 법을 알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수학을 다른 과목과 접목시켜가지고 배우니까는 수학이 재미없다고 느꼈는데 이게 수학 수업을 하는 건지 놀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가끔씩 들고 재밌고 신났던 것 같아요. 이 수업을 구성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아이들의 변화를 발견할 텐데 말수가 적던 친구가 다른 수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서로 협동하는 모습에서 아이들 행동에 배려가 더해지는 걸 보면 예술 수업이 그만큼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구나 싶어요. 저 역시도 수업 안에서 예술이 다양한 방식으로 녹아드는 걸 보면서 예술이 정말 가까이에 있다는 걸 배우기도 합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면서 같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네,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말 이렇게 즐겁게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걸 다들 보셨을 텐데요. 예술가가 학교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정규 교과와 이렇게 좀 이렇게 수업이 접목이 되면 이렇게 얼마나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수업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좀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TA 활동하시는 영상을 보셨고요. 다음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예술놀이랩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놀이랩 프로그램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기반형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예술가가 상주하고 있다. TA가 상주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랩 운영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또 실험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런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놀이 랩이란 그러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놀이 랩은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기반으로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연구 개발되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와 창작과 실행까지 공간에서 이렇게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연구 창작 실행의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술가의 창작 작업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놀이라는 형식으로 미적 체험 콘텐츠를 접할 수 있고요. 그래서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센터의 인근 지역 사회하고도 계속 관계를 맺고 또 예술가들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아이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계시는 시민분들까지도 관계를 맺으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놀이랩 TA 프로그램은 크게 학교 참여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프로그램 이렇게 두 트랙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학교 참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학급 단위로 아이들이 단체로 이렇게 공간으로 이렇게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포함이 되지만 주로 지역에 있는 성인이라든지 가족 단위 그냥 다른 대상을 위주로 좀 더 장기적인 다차시 위주의 프로그램을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또 공동체를 결성을 하고 이 커뮤니티가 더 이렇게 문화예술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기획 프로그램들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기획 프로그램 내에서도 또 이 TA 예술가들의 그런 융합 프로그램들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름 시즌에는 이렇게 예술로 바캉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공간이 갖고 있는 또 그런 공간적인 특성을 좀 잘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또 문화와 또 예술 교육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에서 저희는 대면 방식으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저희는 이제 대면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가 힘들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만 해도 저희는 학교 참여 프로그램에 거의 한 3,600명 이상의 참가자 신청을 받아놓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저희는 프로그램들을 모두 취소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대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먼저 한번 보시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로코 행성에 살고 있어. 오랜 연구 끝에 다른 행성으로 갈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었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 방식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비대면 방식의 프로그램을 예술가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 대부분 이제 그 프로그램의 방향은 대부분 다 온라인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대면 하면 저희는 대부분 다 온라인을 떠올렸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예술가들하고 논의를 했던 거는 온라인에서의 그런 좀 부작용이랄까? 어쨌든 온라인에서는 그 참가자들의 그런 그 상호작용, 그러니까 반응을 이끌어내기가 사실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결과 저희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방향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택배나 우편을 이용한 그런 이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고요. 이게 한 번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보내고 다시 회수받고 또 보내고 회수받고 이렇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내주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술가들이 아이들하고 직접 손편지도 나누고 이렇게 더 긴밀하게 아이들 한 명 한 명하고 더 깊게 이렇게 좀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장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뭐 최소 15명, 10명, 많게는 20명 이상의 아이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한 명 한 명 아이들하고 예술가가 이렇게 눈을 맞추고 스킨십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조금 비대면 방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조금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좀 발견이라고 또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또 진행을 하니까 한 명 한 명 아이들하고 또 예술가가 더 깊게 좀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또 뭔가 이렇게 좀 자신을 조금 더 표현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더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발견도 좀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이 안에서 또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또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누가 했을까요? 이게 다 예술가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의 그런 역할과 활동들이 없었다면, 아이디어들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또 이런 프로그램을 또 시도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예술 교육 분야에서 예술가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활동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술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TA들에 대한 조금 오해와 좀 이렇게 선입견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까지도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자리를 빌어서 좀 이런 오해들을 조금 풀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이 페이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 그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이런 좀 편견이, 그러니까 TA는 예술가로서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오해들을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요구받고 저희들도 가장 핵심 역량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예술가의 그런 창작 역량, 예술적인 그런 역량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량이 부족하면 TA 활동을 할 수가 사실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이 부족해서 TA를 한다, 예술가를 안 하고 TA를 한다라는 그런 거는 조금 오해인 것 같고요. 그리고 TA 활동이 뭔가 이렇게 좀 예술가들이 그냥 소일거리처럼 하는 그런 부업, 아르바이트 정도로 좀 치부되는 경우도 좀 왕왕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앞에 인터뷰하시는 분들의 경력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4년, 5년 뭐 이상의 그런 경력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길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계시는 그런 TA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이런 거는 뭘 반증하는 걸까요? 어쨌든 예술가라는 정체성도 가지고 있지만 내가 TA라는 그런 좀 전문성을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전문 직업으로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술관의 에듀케이터하고 또 TA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술관에서 에듀케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미술관에서 기획해서 전시되는 그런 전시 내용에서 교육적인 좀 가치나 측면들을 조금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고, 결국은 이 에듀케이터는 자기가 예술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뭐 창작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TA 분들은 어쨌든 예술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게 본인의 그런 창작 활동을 기반으로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에듀케이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TA들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앞으로 이 TA로서 예술 교육 분야에서 향후 어떻게 좀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의 그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 6일이었습니다.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이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예술교육 정책 분야에서 정책에서도 이렇게 그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도 통과가 되어서 서울시의 문화예술교육 인프라도 더 확장이 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문화예술교육이 더 활성화되면서 또 시민들의 그런 문화적 그 삶의 질이
더 이렇게 향상될 걸로 저희는 또 기대를 하고 있고, 이 안에서 예술가들의 그런 또 예술 교육가로서의 활동이 많이 또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8년도에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비전과 전략에서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표를 해둔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 추진 체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문화예술 교육이 앞으로 더 지역으로 이렇게 좀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전문 인력 역량 강화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예술가들이 TA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그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서 2018년도부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서울시 내 권역별로 예술교육 거점센터를 10군데를 조성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현재 그 계획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2016년도에 서서울 예술교육센터가 개관을 해서 문을 열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인 11월 달에 도심권역을 담당하는 서울예술교육센터 용산, 지금 현재 가칭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11월에 이제 개관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앞으로 다양하게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물론 청소년 중심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이 공간을 통해 가지고 문화예술 교육을 향유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술 교육이 가장 필요한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화예술 교육 인프라가 많이 이렇게 공간도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반면에 예술 교육의 이제 대상도 앞으로 굉장히 다양화가 되고 있고, 그 다양화에 따라서 예술 교육을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좀 다각화돼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크게 이런 환경적인 여러 가지 좀 요인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지금 세 가지로 저출산 사회가 지금 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지금 저희 나라는 고령화 사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인종 국가가 되어가고 있죠. 저도 지금 6살,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 입장에 있는 또 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자꾸 저출산이라는 그런 좀 환경적인 변화가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또 자라났을 때 또 그 아이들의 또 문제, 그 아이들이 또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또 사회 문제들이 또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저희 때 그냥 이렇게 줄어든다, 이런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출산 문제와 현재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런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로 향후 한 2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의 인구가 계속, 저희는 지금 5천만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 5천만이라는 숫자가 앞으로 깨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한 국가에서 외국인의 인구가 5%가 넘어가면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도 2024년부터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같은 교실에서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 환경이 아마 다가올 겁니다. 자, 이런 아이들하고 또 저희는 예술 교육을 어떻게 또 진행해야 될 건지, 이제 그런 부분도 또 우리 예술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회적 이슈에 좀 관심을 가지고 또 고민해 보면 또 새로운 또 아이디어나 그런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장애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잠실창작 스튜디오에서 가치 있는 가치라는 행사를 했는데요. 이 행사가 우리가 이때까지 장애라는
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장애라는 그런 소수자들의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좀 유의미한 그런 행사였는데요. 이것처럼 장애 인구는 계속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때문에 오히려 또 그 장애 인구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예술교육 프로그램,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은 앞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우리가 많이 또 고민을 하면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많이 또 개발될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인구도 늘어나는 반면에 장애 유형도 우리는 굉장히 다양하게 좀 접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지체장애부터 시작해서 뭐 시각장애, 청각장애, 다양한 또 장애 유형들이 있고 그 유형에 따라서 또 어떻게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그 대상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의 또 시선으로 또 이런 장애인들과의 그런 뭐 관계 속에서 또 새로운 또 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이 저는 또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환경 변화 때문에 예술 교육의 대상이 굉장히 더 이렇게 폭넓게 늘어나고 있고 또 예술 교육을 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각화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앞에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예술 교육이 가장 필요한 시급한 대상이 누군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바로 그 대상자는 교육 선택권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 선택권자라고 말을 하면 이제 대부분 아이들보다는 우리 학부모님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예술 교육이나 이런 예술가들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참여할 때 보면 훨씬 아이들은 더 편하고 빨리 이렇게 수용을 하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부모님들은 오히려 조금 그 선입견이랄까 그런 그 예술 교육에 대한 그런 인식 필요성이나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는 조금 빨리빨리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는 아이들도 시기적으로 꼭 거쳐야 되는 예술 교육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 교육을 선택하는 선택권자로서의 그런 학부모님들도 예술 교육의 대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예술 교육을 개발함에 있어서 성인 대상의 예술 교육도 앞으로 많이 저변 확대가 돼야 되고 이를 통해 가지고 또 예술 교육이나 예술가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 많이 바뀌어서 좀 더 예술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다 이렇게 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제가 그래도 꼭 전달하고 싶었던 부분들 조금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예술가로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좀 전문성을 더 확대를 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예술 안에서 교육적 가치를 잘 발견해서 좀 전달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많이 키워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예술교육과 TA라는 활동이 절대로 이렇게 그냥 그 작은 영역의 그런 일은 아니고 정말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 분야의 일이라는 것을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 예술 교육 분야도 정책적으로나 이렇게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좀 예술 교육 분야에서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예술가로서의 그런 진로도 있겠지만은 또 예술 교육 분야에서 또 이렇게 TA, 티칭 아티스트라는 또 이런 좀 전문 영역에서의 활동도 좀 같이 고민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젠가 좀 오늘 이 영상을 들은 또 예술가 분이 또 이렇게 예술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저랑 또 같이 만날 수 있는 날을 좀 저도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전에 좀 질문을 받아 주셔가지고 저한테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첫 번째로 저한테 이제 주신 질문이 이제 TA가 되기 위한 이제 핵심 역량, 아까 제가 그 안에 내용에서도 좀 언급은 드렸지만 이제 좀 그 아무래도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이렇게 경력이 많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 관련 뭐 이력이나 경험이 없어도 저 선발이 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좀 학교로 직접 나가는 이제 어린이 TA나 청소년 TA 같은 경우는 좀 교육가로서의 그런 좀 자질이나 경험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고 또 예술가로서의 그런 이제 역량이나 그런 것들도 이제 두 가지의 요소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학교에 나가니까 좀 학교에 나가시는 예술가 이제 TA 분들은 좀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협업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로 나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팀 티칭을 주로 이제 팀으로 이렇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게 나 혼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력보다는 저는 이렇게 좀 태도나 마음가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학교 TA로 이제 활동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협업 능력이 훨씬 더 조금 많이 요구된다라는 점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예술가, 장르가 전혀 다른 예술가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협업을 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실제로 운영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협업 능력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처럼 이렇게 랩 TA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교육자로서의 그런 역량보다는 예술가로서의 그런 역량을 사실은 저희는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본인의 창작 이렇게 능력이라든지 그런 아이디어 같은 그런 인사이트들이 좀 좋으신 분, 그리고 또 경험보다는 정말로 이렇게 본인이 제안하는 그런 예술놀이 프로그램에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사실 예술가로서의 그런 오랜 경험이나 경력 같은 것들은 오히려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A로서 그런 좀 필요한 그런 질문들도 있었는데 또 이렇게 그 저희 서울문화재단에 또 이렇게 직원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좀 관심 있는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단의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되는지 질문해 오신 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정책 방향에 흐름에 맞게 이렇게 사업을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화예술 체육관광부의 정부 이렇게 문화예술 정책이라든지 또 서울시에서 어떤 문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런 좀 정책들을 조금 이렇게 유심히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정책의 좀 흐름에 따라서 또 앞으로 어떤 사업이 더 주목을 받고 또 변화가 될지 그런 것들을 조금 가늠을 하시고 이렇게 응시를 하신다면 아마도 또 이렇게 뭐 시험에서 이렇게 조금 더 좋은 답변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행정 업무도 이렇게 많이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이렇게 뭐 행정적인 뭐 지식을 많이 이렇게 쌓고 지원을 해야 된다? 뭐 사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행정 업무도 처리를 하지만 저희는 예술가들과 만나고 예술가들과 소통하는 업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들을 얼마나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술가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자질들을 조금 본인이 갖추고 계신다면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단에서 근무하면서 좀 보람 있었던 일이나 뭐 힘들었던 일에 대해서 또 물어오셨는데, 아무래도 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행정가라는 얘기보다는 기획자라는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물론 행정 처리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그 예술가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들을 이렇게 또 기획을 하고 그것을 실제로 또 현장에서 또 운영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예술가들과 뭔가 이렇게 그런 좋은 프로그램의 사업의 결과가 결실이 일단 있었을 때, 그리고 예술가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인정받고 예술가들이 정말로 같이 이렇게 뭔가 함께 한다라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보람을 가지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좀 반대로 오히려 예술가분들이 이렇게 기획자라는 좀 이렇게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행정 처리해주는 그런 행정가로서 이렇게 저희를 좀 대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한다고 느껴질 때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